뜹니다, 교수님. 시작했습니다. 이제 뜨네요, 진짜로. 그러면 나는 왜 구독 알람이 안 뜨지?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집 안녕하십니까. 나가셨던 우리 이병주 간사님이 호주에서 돌아오신 며칠 되셨어요? 이병주 간사님? 이틀? 저 온지요? 네. 월요일 나왔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그래서 화수 이틀 됐습니다, 지금. 호주 날씨는 어땠나요? 호주. 호주가 이제 지금 가을 날씨인데 좀 쌀쌀하고요. 음. 근데 이제 뭐 비가 왔다가 또 화창했다가 이제 변화무쌍하더라고요. 이제 호주는 슬슬 겨울이 돼 가는구나. 그쪽은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이병주 간사님이 안 계시니까 진행이 안 돼. 다음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도 감사합니다. 하시고 이제 사회도 우리 이병주 교수님께서 아닙니다. 하는 걸로 하는 건 어떨지 아닙니다, 교수님. 찬성합니다. 싶습니다. 강력히 찬성합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호주 갔다 계신 동안은 되게 재밌는 강의를 들었고요. 우리 올해는 이번 주는 우리 이성현 교수님이 오늘도 한 5명의 환자는 저한테 이걸 물어보러 오셨는데 수술을 다시 할까요? 언제 할까요? 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척추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뭐 10년 전에 수술했어요, 15년 전에 수술했어요 하는 80대 할머니들.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환자도 괴롭고 교수도 괴롭고 척추하는 선생님들도 괴로운 일을 오늘 칼을 뽑겠다고는 우리 이성윤 교수님한테 좋은 강의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홍보위원으로 있는 위성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 의사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 주제를 선택할 때 사실 주제가 좀 민감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얘기하면은 요거 또 궁금해하시고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척추 재수술 집에서 고민하실 때 무슨 고민을 하는지 또 의사와 고민할 때 무슨 얘기를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척추 수술 후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항상 이제 외래 오시는 할머니들이 또 있습니다. 또 척추 수술 뭐 여기서 받았어요, 아니면 뭐 다른 병원에서 받았어요, 잘 지내고 잘 살았는데 이전에 수술 받기 전에 있었던 증상이 다시 생겼습니다 하는 분 있고요. 수술 전에는 분명히 엉덩이, 허벅지로 저리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수술을 하고 났더니 거기는 괜찮아졌는데 그 밑에 쪽으로가 새롭게 아파지기 시작했는데 이거 수술 잘못된 거 아니냐, 다른 곳을 잘못 수술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또 있고요. 또 나사못 넣는 수술 후에 무리한 일을 하고 나서 허리에서 뚝 소리가,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다음에 걱정이, 그냥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데 걱정이 또 많은 분들. 또 수술 후에 퇴원했는데 퇴원할 때 괜찮았는데 점점 열나고 수술 부위가 아프고 뜨끈뜨끈한 것 같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 척추 전문의들은 이제 수술을 다시 하는 거를 고려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수술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건데요. 수술하기 전에는 이게 모든 증상이 다 나을 것 같고 또 수술 후에 남은 증상을 겪어보면 의사로서 미안할 때도 있고 이제 환자 입장에서 짜증도 나고 답답하죠. 근데 언제나 수술이 잘 되는 것이 또 아니고 다른 분야의 수술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신경은 특별히 더 아무리 펴주고 뚫어주고 막힌 거를 다 없애놓는다 해도 100%의 결과를 장담하고 수술을 하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것은 수술을 해준 의사가 잘못했나요? 아니면 환자가 수술을 받았는데 관리를 너무 못했나요? 척추 수술을 한 다음에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드물지만 이제 발생합니다. 수술 후에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원래 수술을 한 것이 충분히 효과가 나질 않았거나 아니면 수술 이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척추 수술을 했는데 이제 척추가 건들건들하지 않기 위해서 나사를 넣고 뒤에 단단히 고정을 하고 했지만 이런 재료가 움직이고 불안정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 재수술해야 되고 또 수술 후에 이제 수술 자체보다도 수술로 인해서 출혈이 생기고 염증,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생기고 수술을 잘 해놓고 잘 끝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연이든 필연이든 뼈가 또 부러지고 무너지고 하는 경우에도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재수술을 강력히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수술의 발생 빈도는 수술을 뭘 했냐, 수술한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 등 다양한데요. 재수술 자체가 필요한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되게 많은 그 문헌을 찾아봐도 재수술이 꼭 필요하다? 되게 드물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많은 환자분들이 척추 수술하면 뭐 무조건 다시 수술한다는데요. 여기서 무조건이라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고 이제 문헌 고찰을 보면은 모든 수술을 통틀었을 때는 1% 미만이라고 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술이 필요하더라도 수술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예를 들어서 추간판 제거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수술은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겪은 거로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뭐 7, 8번까지 수술을 했다. 또 받아야 된다고 해서 또 다른 곳을 찾아왔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5에서 10% 정도 재수술 빈도를 보고 있고 특히 수술 직후에 가장 그 짧은 시간에 재수술 빈도가 높고 수술을 한 지 오래되면 될수록 재수술하는 경우, 재발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낮아진다고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몇 가지 그 이제 문헌 같은 걸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대학병원급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척추 재수술의 원인을 분석해 보는 거죠. 빈도, 원인, 그다음에 만약에 염증이 생겼다면 제일 주된 병균이 무엇이었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해 봤는데 뭐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그 척추 전문의들만 보면 되는 내용이고 우리 의료인이 아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내용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인데 재수술의 이유는 결국 원인과 첫 수술의 종류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 것이 환자분들이 항상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척추는요, 다른 부위 수술과 조금 다른 것이 굉장히 많은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수술은 한 개 관절, 그중에 뭐 두 개 관절, 세 개 관절 이렇게 수많은 관절 중에 일부 관절을 수술하는 거라서 일단 우리가 재수술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가면 이미 수술을 했던 분절, 즉 뭐 요추 4번, 5번 뼈다 그러면 4번, 5번 뼈를 다시 수술하는 경우를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수술 부위가 감염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8% 정도 재수술을 하게 되면 감염이 원인이 28%라는 겁니다. 수술을 한 다음에 감염이 생기는 게 28%가 아니라 재수술을 하게 됐을 때 재수술의 원인의 3분의 1이 감염이고 20%는 넣은 기구가 흔들리거나 부러지거나 무너지거나 망가지거나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처음에 수술을 한 게 조금은 불충분하게 신경을 덜 펴줬다. 아니면 집도인은 정말 열심히 신경을 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환자가 계속 아프다고 해서 보니까 이게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조금만 더 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이제 이런 논문에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쉽게 보여드리면 이제 보통 척추 고정 유합술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척추뼈 한 개 관절을 여기 이런 관절을 이제 수술을 해서 건들건들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이제 고정술이라는 이런 나사못 고정, 그다음에 강봉이라는 이런 쇠 막대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쇠 막대기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넣은 나사못이 부러지면 이에 대해서는 이제 재수술을 결정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무조건 재수술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사실 그 임상 강사를 했던 병원이 굉장히 많은 재수술을 이제 뭐 여러 병원에서도 찾아오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런 병원이었는데 이게 저렇게 나사못이 부러지거나 이런 강봉이 부러지면요. 부러졌으니까 무조건 다시 넣어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사실은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의사에게 설명을 듣고 나서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부러진 이후에 부러지기 전까지 증상이 괜찮았는데 부러진 다음에는
너무 아파졌다거나 부러진 부위를 의사 선생님이 여기가 부러졌어요라고 등 부위나 허리 부위에 이렇게 위치를 가르쳐줬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그 부위가 너무너무 아파서 뭐 못 견디겠다. 이 통증은 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 하면 재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은 사실은 이런 주제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제 민감하다고 한 게 뭐냐면 환자마다 안 해도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게 내부에서 나사못이 부러졌다 하더라도 이미 수술한 지 오래돼서 부러진 상태로 그냥 너무 잘 지내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러진 나사 아니면 부러진 쇠막대기 때문에 더 아파진다면 그거는 얼른 교체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수술 부위 이제 우리가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신경을 열어줄 때 뼈를 열어주게 됩니다. 뼈를 드릴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뼈를 없애주는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뼈를 갈게 되면 뼈 속에서는 이제 피가 많이 나고 모든 인간의 모든 신경은 둘러싸고 있는 혈관들이 아주 미세혈관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수술하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지혈을 해도 피가 조금 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피주머니라고 하는 이제 그 배액관이란 거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거를 충분히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환자가 수술한 다음에 너무 좋았다가 며칠 뒤에 다시 나빠졌을 때 우연히 MRI 찍어 봤을 때 이렇게 피가 고여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수술 부위로 이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신경은 다 둘러싸고 있는 신경을 싸고 있는 아주 단단한 막 경막이라는 막이 있는데 이 경막이 수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경막 자체가 환자의 오래된 퇴행성 질환 때문에 뼈에 바짝 붙어 있거나 너무 당겨져서 유착이 돼 있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수술해도 틀어지거나 살짝 찢어져서 거기서 뇌척수액이라는 투명한 이제 뇌와 신경이 둥둥 떠 있는 국물 그러니까 생수 같은 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열심히 수술을 해 놔도 그게 다시 고일 때도 있는데 이럴 때도 만약에 이게 자연적으로 흡수되고 없어질 것 같은 양이다. 그 양과 위치와 뭐 환자의 경과 상태, 굳이 다시 수술 안 해도 자연적으로 이런 피떡이 없어질 것 같다. 아니면 피의 양이 너무 많아서 신경을 누를 것이다. 그래서 더 나빠질 것이다. 최대한 환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거는 당연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수술하신 주치의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의견을 또 물어보고 궁금한 거를 다 물어보면서 계속 상의를 해서 재수술을 결정하시면 분명히 그 우리처럼 이제 그 척추신경외과 학회 회원들처럼 이게 수술의 경험이 많고 이런 거를 안 겪어본 분은 없을 거거든요. 이런 거를 수리해 본 경험도 있고 어떻게 수리하면 되는지는 알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떠나버리거나 환자가 나를 못 믿어버리거나 환자분들께서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비의료인 의사가 아닌 분들께서 그 주치의 선생님을 화끈하게 믿어주시지 않으면 오히려 또 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믿어주신다면 그리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해서 내가 이거를 재수술한 게 낫겠다. 아니다. 이런 거를 충분히 주치의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웬만하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 그 이제 의사들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상황 중에 하나죠. 이런 이제 그 환자분들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요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왔는데 이 디스크를 몽땅 뽑아내고 거기다가 받침대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받침대가 그냥 잘 유지되는 사람도 있지만 요렇게 받침대가 가끔 이 뼈가 너무 약하시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좀 과도할 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받침대가 뼈 속을 이렇게 푹 파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전에 드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재수술을 결정하고 말고는 오늘 만약에 이런 사진은 재수술이에요? 아니요를 기대하고 들어오신 그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약간 오해신 게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경이라는 거는 굉장히 예민하고 어떤 경우 많은 집도의들은 이렇게 수술 기구가 조금 무너지거나 조금 뼈를 파고 들어갈 것까지 감안하고
어느 정도 디스크를 없애놓거나 주변에 신경을 누를 만한 조직을 충분히 감압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게 사진상 나빠 보이거나 문제가 된다고 무조건 재수술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증상 변화가 좋아지는 코스인지, 아니 사진상에서는 조금 나쁜데 증상은 확 호전이 수술 후에 확 호전이 된 상태로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면 그건 또 수술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수술을 이제 하고 말고는 이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가 꼭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약간 다른 개념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재수술은 재수술인데 수술 받았던 부위가 잘못된 거를 이제 말씀드렸으면은, 지금은 수술 받은 부위가 너무 오래됐는데 재수술을 한다거나, 두 번째는 수술 받은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수술해야 된다거나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우리 같이 있는 홍보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 여러분 엄청 많이 겪으셨겠지만, 척추 수술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 갤럭시나 아이폰 핸드폰이랑 비슷합니다. 세월이 하루하루 1년 1년이 가면요 엄청나게 빨리 발달하고요. 저희 척추 수술하는 사람들이 잠깐 딴 생각하고 뭐 잠깐 내 하던 일만 하고 살면요 새롭게 나온 기구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전 기구들이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니고, 그 시절에는 그게 최선의 기구였고 최선의 제일 좋은 재료였을 겁니다. 다만 세월이 지나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넣었던 기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오래돼서 효과가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나빠지는 코스인지 몰랐던 기구도 있고, 아니면 넣었던 기구가 그 기구를 넣었던 선생님의 예상과는 달리 이제 뭐 뼈속을 정말 많이 파고 들어가서 신경을 누른다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큰 거가 이제 이거죠. 수술을 해 놓은 분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분명히 뭐 예를 들어 3 번, 4번 허리뼈를 수술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다시 아파지고 한 뭐 1 년, 2 년, 3 년, 5년 이렇게 지났더니 다시 뭐 다리가 아파지고 뭐 허벅지가 아파지고, 원래 아팠던 데는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원래 아팠던 때도 다시 아파진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 바로 위에가, 아니면 바로 아래가 새롭게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재수술은 아닙니다. 이거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요, 결국은 이제 뼈라는 거는 맨 처음 수술했던 이유, 즉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관절이 나빠져서 수술을 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척추는 저희 척추 수술하는 의사들을 이렇게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셔야 하는 점이 하나가 뭐냐면, 정말 많은 관절이 막 연이어져 있는 곳을 수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단점이 있냐면, 한 곳을 수술해 놓는다 한들 거기가 되게 좋아지고 튼튼해지고 아이언맨처럼 변했다 한들 다른 인접한 주위에 있는 관절이 또 나빠지기가 되게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주변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척추 수술하면 무조건 또 한 대라는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이렇게 수술을 잘 해 놔도요, 요 수술한 분절이 튼튼해지고 이제 건실해지고 하다 보면은 그 주변 분절이 좀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척추는 하여튼 다른 관절과 달리 관절 옆에 관절, 또 관절 위에 관절, 심지어 후관절이라는 관절 앞에 또 디스크라는 관절, 오래 진료해 보면요, 잘생긴 애 옆에 잘생긴 애 느낌이 아니고요, 사고뭉치 옆에 사고뭉치, 그 옆에 사고뭉치. 그래서 태도를 고치지 않는 문제의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척추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직 뭐 이론이기도 하고 뭐 증명된 건 아니겠지만, 본인이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그동안 살아온 자세, 생활 습관, 운동할 때, 쉴 때 모습, 누워 있을 때 소파에 누워 있는 모습, 뭐 일할 때 모습 되게 고착돼 있습니다. 자신의 딱 그 어떤 자세 같은 게. 근데 그게 수술 후에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환자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한다고 해서 화끈하게 바뀌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처음에 생겼던 곳에 계속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 제가 또 제 사부님들한테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그런 원인이 제일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완전히 슈퍼맨으로 바뀌어서 튼튼해서 이 집도한 사람은 마음에 쏙 드는데
집도한 사람 마음에도 안 들고 환자 마음에도 안 드는 건 도대체 이 위해가 이렇게 나빠지는 이유는 참 미안하기도 하고 참 어쩔 수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일 다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는 뭐 척추를 재수술하는 문제는 기구 문제 많죠. 그다음에 물론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말했던 이제 아이고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감염이 정말 많고요. 수술 부위 감염이 많긴 한데 이거는 참 불가항력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의사들은요. 정말 정말 열심히 소독하고 닦고 수술을 해도요. 감염이 되는 건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어떤 기구 문제나 수술 문제, 감압이 잘 안 돼서 아니면 수술 부위의 오류, 뭐 실력의 문제. 이거는 참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수술인데 결과의 차이가 나는 게 실력 문제일까? 같은 병인데 수술 방법의 차이가 이 선생님은 어떤 수술 뭐 앞으로 하고 이 선생님은 뒤로 하고 이게 실력의 차이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수술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중에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고 환자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을 수술해 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재수술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비난하거나 그럴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의사는요. 이런 재수술을 하는 상황이 되면 너무 화가 납니다. 이게 환자분들이 이제 아셨으면 꼭 좋겠는 게 의사는 환자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고 낫게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지 어떻게 해서는 아프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의사도 엄청 화가 나고 열받고 집에 가서 오늘 봤던 환자 생각나고 자기가 가진 실력으로는 최고의 수리를 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재수술은 고민을 나랑 같이 깊게 해주는 사람한테 받아보시는 게 좋고 딱 하나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하는 분만에게는 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수술은 그 재수술의 원인은 뭐 이렇고 저렇고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해 드린 거고요. 제가 몇 가지 제 환자 케이스만 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고민했던 거니까 아주 개인적인 거라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좀 고민하다가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환자는 엄청나게 이제 척추 전방전이라 그래서 척추뼈가 앞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엄청 눌려요. 그래 갖고 저는 저 뜻대로 막 엄청 여기를 이제 요 신경을 열어 주겠다고 높은 받침대도 쓰고 고정도 열심히 하고 예쁘게 했는데도 우리 아저씨 되게 착한 아저씨인데 말은 조금 안 들으셔서 이 보조기를 도대체를 안 차셨습니다. 뭐 그런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정말 이거는 신만이 아시는 겁니다. 근데 다시 점점 앞으로 나가요. 처음에 열심히 막 뭐 뼈도 맞춰 놓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점점 앞으로 나가더니 마지막에는 요렇게 앞으로 나간 상태로 하여튼 지금 유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수술 다시 해야 될까요?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노력했던 거는 신경도 많이 열어 놓고 뒤에 눌리키는 뼈도 어느 정도 열어 놓고 제가 할 수 있는 신경을 펼쳐 주는 걸 열심히 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증상을 더 이상 호소하지 않고 그냥 사진만 못생긴 사진이니 이런 경우는 재수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과 열심히 상의를 해 보시라는 거고 또 이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머니는 처음에 이제 뭐 디스크 왕창 경추에 목뼈에 디스크 왕창 터져서 이제 열심히 수술을 해 놨더니 이게 이 넣었던 받침대가 막 뼈 속으로 아까 보여드렸죠. 쑥쑥쑥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뼈에다 넣어 놓은 나사도 같이 움직여 갖고 쏙쏙쏙쏙 올라가고요. 하지만 환자는 뭐 증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 처음에 이때 불만은 이게 침 삼키기 힘들다, 음식 삼키기 힘들다 하시다가 지금은 그게 나으시니까 그냥 아주 해피하게 잘 지내십니다. 그러면 저렇게 못생겨진 기구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고민이 됩니다.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이제 이미 다 부러지고 하고 이제 척추를 수술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아실 겁니다. 이게 벌써 이미 여러 번 수술했구나. 이미 한 번 넣었다가 나사도 뺐고 재수술도 하고 했구나를 아실 텐데 이제 이런 경우로 왔을 때 MRI 찍었더니 정밀 검사했더니 너무 이제 엉덩이 허벅지가 아파서 너무 아파서 찍었더니 5번 1번 여기에 나가는 신경이 그런 이제 증상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받침대 넣고 신경을 펴주려고 했더니 아니 이 위쪽으로 고정할 곳이 영 없는 겁니다. 얘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CT를 봤더니 여기가 이미 잘 붙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잘 넣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맨 위가 고정이 되지 않고 주저앉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 환자분의 골밀도를 검사하고 수술 중에 뼈를 찔러보고 눌러보고 했던 것보다 실제는 더 뼈가 약해서 나사가 무너지고 밑에 열심히 펴놓은 신경도 이전과 달리 점점 내려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환자와 잘 상의하고 환자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고 환자분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잘 마지막 수술을 끝내드리려고 했으나 이제 제 입장입니다. 마지막 수술로 끝내드리려고 했으나 여기 한 번만 더 펴주고 요번에 한번 이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잘 단도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잘 설명드리고 환자분이 본인의 증상이 이해가 가고 처음에는 또 좋았다가 다시 나빠진 게 또 저런 부분 때문이라고 이해가 되면 이제 재수술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보통 대개는 이제 그 수술을 이전에 왕창 했는데 큰 수술을 받았는데 새로운 윗분절이 나빠졌을 때는 제 경험상 한 3분의 2 이상은 요 뒤에 있는 이 강봉을 빼고 여기다가 나사를 넣고 다시 강봉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깔끔하기도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환자와 상의한다는 거는 환자는 때려 죽어도 정말 이분도 고집이 굉장히 세는데 때려 죽어도 이전 나사를 하나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여기가 아픈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냥 허벅지 앞쪽과 이 사타구니 쪽 너무 아파하시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면 위쪽만 수술합시다 그러면 환자와 잘 상의해가지고 이제 그 환자의 니즈에도 맞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단단한 고정술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이제 수술을 결정해서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라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재수술을 하는 것 절대 정답이 없다. 참 실망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처음에 슬라이드는 뭔가 정답을 주는 답정남 같은 느낌의 슬라이드를 넣어놓고선 결론은 뭐냐? 나를 치료해 준 아니면 내가 지금 열심히 진료를 받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을 믿고 제일 중요한 건 주치의 선생님과 깊게 상담하십시오. 계속 내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이제 적절한 답변을 잘 주시는 분과 상의해서 재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셔야 되고 재수술 결정은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환자분께서 해달라고 하고 하지 말아달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권고를 드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더.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대한척추신경외과 학회의 이제 홍보위원회가 밀고 있는 홍보입니다. 올바른 척추 건강 정보는 우리 척추TV가 국민의 척추 건강은 대한척추신경외과 학회가 지킵니다. 오늘 9개 강의 중에 오늘 제가 7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몇 가지 강의가 남았으니까 많이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위원들 중에 맨 마지막은 제일 확실하게 끝내주셨네요. 네. 꼭 필요한 네. 얘기였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제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 재수술 이거 참 괴롭죠. 둘 다 괴로운 일인데 정답도 없고 재수술을 하고 잘 되면 더 좋은데 또 이게 또 재수술은 또 재수술을 부른다. 뭐 이런 농담을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계시죠. 네. 네. 진담 한 70% 이상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환자가 믿고 저희도 환자를 믿고 맞습니다. 환자 좋아지면 뭐 그날 소주 한 잔 먹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한 잔 아파져도 소주 한 잔 먹고 싶은가? 뭐 네. 항상 수술하는 사람들이 뭐 다 고민스러워하는. 저희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통증을 수술을 하니까 더 괴로운 것 같아요. 그냥 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타겟이
타겟은 병인데 효과는 통증에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그 호주에서 외국의 문물을 네. 배우고 돌아오신 이간사님 우리 질문 하나 알려주시죠. 저는 뭐 재수도 재수인데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려고.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다리가 아파갖고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오른쪽 다리는 좋아지는데 왼쪽 다리가 아프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맞습니다. 하세요? 네. 참 제가 믿는 대로 설명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제일 많이 그런 상황을 겪는 게 올립 수술이거든요. 그 이제 듣는 분들이 의사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배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빼내고 받침대를 넣는 수술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저는 제일 많이 겪었는데 이게 병변을 항상 이제 왼쪽 옆구리로 들어가다 보면 왼쪽 다리 병변이든 오른쪽 다리 병변이든 종종 제가 수술 기술이 아직은 그 농이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른쪽 다리가 새롭게 아파지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한테 이제 얘기를 드린 거죠. 경험상 이제 그 받침대를 넣으면서 망치질을 많이 하게 되는데 주변에 신경이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신경이 이제 좀 제 기능을 찾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 봅시다. 근데 기다려 봤는데도 이게 증상이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일주일이건 아니면 뭐 3일이건 4일이건 일주일이건 했는데 증상이 호전이 없으면 저는 무조건 MRI를 다시 찍자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처음에 못 봤던 그 이제 병변이 새롭게 눈에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수술 중이든 아니면 수술 직전에 뭐 아예 디스크가 가끔 그런데 아무리 며칠 전에 MRI 찍었어도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새로운 디스크가 새롭게 옆에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제 경험을 주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서 영 안 좋다 그러면 다시 MRI 찍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러고 있긴 합니다.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저도 이제 뭐 퓨전하다가 이제 예전에는 포라미노토미를 한쪽만 했어요. 아픈 부분만.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 반대쪽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RI 찍어보니까 반대쪽에 또 이상하게 또 예, 스테노시스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냥 안 아프다 하더라도 양쪽 다 그냥 쳐버립니다. 그래서 네. 그러고 나서는 네네. 재수술한 적은 없긴 한데 네, 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갖고 네. 그런 그러면 설명을 이제 수술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뭐 정도는 이제 고치는 환자가 게 감수해야 많이 되는. 예, 예, 많이 뭐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예, 그 간단히 그냥 포라미노토미 치면 되는 거니까 반대쪽은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갖고 재수술 저도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들어가서 다시 디컴 해주고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없는 경험이 있어갖고 예, 또 다른 선생님들은 또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떻게 하시나 좀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뭐 기다려도 보고 뭐 저는 왼쪽 틀립을 했는데 오른쪽에 환자가 포스트오피 3일째인가? 포스트오피 원데이부터 좀 저리다 그러더니 3일째 마비가 왔어요. 힘들죠. 아예 갑자기. 그쪽을 쳐다보지 않은 그 왼쪽 유니라테럴 틀립을 했는데 아, 그리고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정도 기다리고 반대편을 했어요. MRI 찍고. 근데 MRI엔 병변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병원의 직원의 어머님이셔서 하고 퇴원할 때까지 안 돌아왔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오른쪽 틀립을 다시 해줬는데 포라미노토미 파스틱토미만 했는데 증상, 그러니까 통증은 싹 사라졌는데 마비가 안 풀려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와서 환자가 다 풀렸다고 걸어다니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해줬는데도 왜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고 MRI 찍었는데도 왜 마비가 왔는지를 모르겠던 환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병주 교수님이 양쪽 포라미노토미를 다 해준다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네. 항상 잘 해주고 싶잖아요. 환자가 좋아지면 의사가 좋아져요. 환자가 좋아지면 본인이 좋아져. 그래서 오른쪽을 했는데 왼쪽이 아플까 하고 할까봐 걱정을 하는 게 이제
저희 의사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양쪽 다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요즘 자꾸 MIS를 하니까 반대편을 아예 안 하잖아요. 이렇게 예전처럼 미드라인을 확 열고 반대편을 잠깐 보는 게 아니니까 새로 저쪽을 열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사부님이신 그 현승재 교수님 스타일이 이병주 선생님처럼 딱 그겁니다. 틸립 하시는데 한쪽으로 틸립 크레센트 케이지 넣으시는데 반드시 반대쪽 파세텍토미를 딱 하시고 이쪽도 하시고 어차피 한쪽으로 들어가는데도 애뉴로토미도 한쪽만 할 거여도 반대쪽 파셋 쪽을 열어서 포라멘 그 뉴랄 포라멘이 넓어졌는지 꼭 이렇게 우드슨 같은 걸로 넣어보고 확인하시고 끝내시는 딱 이병주 선생님 말씀이 딱 그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경험이 의사들의 있어서?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죠, 맞죠? 문제 만들고 싶지 않다. 그건 정말 이거는 어떻게든 환자가 수습하면 할 수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저희끼리 얘기하면 뭐 며칠 밤새는 얘기들 아닙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저는 이제 35분이나 네. 됐네요. 우리 고명진 선생님, 고명진 교수님은 또 저기 올리브에 대가니까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아니요. 뭐 저도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환자랑 보호자들이랑 관계 유지랑 관계가 유지되려면 제가 보기에 요즘은 너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환자분이랑 보호자분들도 많이 찾아보고 오시니까 뭔가 이제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사실 요즘은 어떻게 일하는 거야? 네. 꼬마도님이 오셨네. 네. 안녕. 꼬마분이 출연하셨네. 이게 그냥 저냥 넘어가야지 이런 사실 마음가짐을 절대 가질 수가 없는 현실이고, 물론 이제 그게 맞지도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저희가 일부러 실수하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물론 이제 정말 가끔 뉴스에서 그런 미국 의사분들 계시긴 하던데, 사실 그런 일은 거의 희박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떻게든 좀 좋아지게 도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도 뭐 그랬지만 또 저는 열심히 설명드린다고 하고 했지만 또 관계가 잘 헝클어지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거를 잘 어떻게 이제 갖고 가는 게 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저는 술기보다는, 인술이 더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기술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으니까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이게 나의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물론 이제 그 한계치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근데 거기서 뭔가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는 인술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그게 이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무기죠, 의사는. 네, 그건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좀 어려운 주제 강의해 주신 우리 이성현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벌써 7번째인가 봐요. 이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위원님들이 슬슬 휴가 기간도 오고, 하여튼, 한 2주 동안 고민을 해서, 네. 쭉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좀 해달라고 쫄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해주신 이성현 교수님한테 박수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